다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비트코인이 단기 반등을 쳤어요. 내린 것을 좀 조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배웠던 추세선이죠. 추세선 이제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단기 하락 추세선 그리고 수평 지지 기준선 이 두 고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제 선이죠. 저번 이제 교육 때 이제 얘기했던 게 두 변곡점을 이어서 만든 선 그리고 두 변곡을 이어서 만든 선 그래가지고 이제 추세선을 했잖아요.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한 3번 정도 지지를 받았어요. 3번 정도 지지를 받고 나서 이제 짧은 이제 단기적인 차트 안에서는 이제 반등을 좀 현재는 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제 상승에 대한 예시라고는 좀 보기는 힘들고요. 사실 이제 좀 보기는 힘든데 저도 이제 포지션 위에서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이렇게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할까? 이제 평단가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다행히 이제 아래서 이제 절반을 정리를 하고 이제 아래서 절반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딱히 이제 이제 본전이 나간다고 해도 손해는 아닌데 그래도 벌었던 돈이 나가면 열받지. 당연히 내 잔고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내 수익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먹었던 수익을 뱉어내는 것도 기분이 나쁘죠. 우리는 먹었던 수익도 내 돈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작년 알트장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 계좌가 이제 1000에서 억으로 바뀌는 이제 그 신비로운 경험을 그 아름다운 경험이죠. 그 아름다운 경험을 했지만 갑자기 그게 이제 1000이 되고 100이 되고 빵이 되는. 특히 루나 같은 경우에는 분명 내 계좌에 1억 이렇게 찍혀 있었을 텐데 루나 현재 가치 1억 이렇게 찍혀 있었을 텐데 갑자기 370원 막 이런 거죠.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1억이 370원 좀 그랬나? 37,000원 37,000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 루나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말 가슴이 아픈데 사실 정말 우픈 일이죠. 우픈 일. 웃긴데 슬픈 일이죠. 1억이 37,000원이 되는 정말 경이로운 마법을 이제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었던 돈도 내 돈이에요. 먹었던 돈도 내 돈인 겁니다. 먹었던 돈도 내 돈인데 그 돈이 이제 사라지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아요. 어쨌든 저도 어느 정도 수익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기적인 반등을 쳤어요. 단기적인 반등을 쳐서 제 본저가까지 올라와가지고 사실 어저께 밤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쳐다보고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쳐다보고 있다가 꼬리 달고 쭉 내려가길래 그래 내비 두자 해가지고 현재 이제 조금 내비 두고 현재 좀 보고 있는 상태예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다. 오늘 공지해드릴 게 있어요. 그 이제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달 교육 어떻게 되냐, 이번 달 수강 신청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아직 미정이에요. 아직 미정이고 사실 이번 달 그 수강 신청은 그 사실 이거는 이제 스터디방 이건 이제 저희 교육생 방이거든요. 이제 교육생 방에만 공지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생들만 아마 이번 달 수강 신청에 대한 공지를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생들은 한번 수강 신청하면 추후에 추가 그거 없지 않나요?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이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죠. 교육생들, 기존 교육생들. 그 교육생들이 이제 많이 문의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인분들 이제 추천을 많이 하세요. 제가 교육을 들어봤는데 제가 교육을 이제
졸업을 했고 뭐 졸업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제가 뭐 교육을 들었고 뭐 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다. 굉장히 교육에 대한 성과가 좋았었는데 그걸 이제 뭐 보통 이제 저희 남편 좀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 꼭 이상하게 남편분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같이 들으시지. 왜 남편을. 근데 이제 자기가 배워서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 놈이 말을 안 듣는데요. 이게 자기 말이 씨도 안 먹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레이님이 이제 백쌤께서 직접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통 남편분을 추천을 하세요. 남편. 저희 남편도 교육생에 좀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이건 이제 실제 이제 진짜 보면 그 아버님이 따님을 추천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따님이 아버님을 추천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버님이 아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게 교육생이 좀 되고 싶다. 교육을 좀 아직 이제 사회 초년생은 아니고 초년생인데 이제 좀 배워서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큰 위험한 투자가 아니고 제대로 된 투자에 대한 걸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생 들어갈 수 없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육 신청은 항상 매달 말일에 지정된 날짜에 선착순으로만 받잖아요. 선착순으로만 받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원하신다 그러시면 그 교육 신청을 받는 수강 신청을 하는 날 이제 선착순으로만 하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려서 좀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기존 교육생 분들이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은 이제 교육생 분들만 이제 추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생 분들이죠. 사실 이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육생 분들도 많기도 하고 뭐 아닌 분들도 많은데 이번 달 그냥 수강 신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번 달은 일단 교육생 분들 추천인 먼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육생 분들이 추천을 이제 제 지인이나 뭐 가족이나 누구를 이제 수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먼저 받을 겁니다. 우선으로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자리가 좀 남으면 원래 저희가 한 달에 보통 10명에서 20명 이하로 이제 교육생을 받거든요. 그래서 20명 이상은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선생님이 둘밖에 없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먼저 이제 우선으로 받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 자리가 남으면 만약에 수강 신청할 자리가 좀 남는다고 하면 그러면 다음 주에 별도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제 수강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이번 달 한 30일이나 31일 날 이 두 날 중에 하루로 아마 수강 신청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지인분이나 추천으로 이제 교육생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 달은 아마 수강 신청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달은 수강 신청이 없기 때문에 기존 교육생들은 거의 한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혜택을 줘본 적이 없어요. 교육생분들, 지인분들 추천을 해줘도 안 된다고 하고 다 잘라버렸었거든요. 그래도 수강 신청은 선착순으로 다들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내가 고지식하게 좀 굴었는지 이번에는 조금 예의를 두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교육생.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육 신청은 이번 달은 미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교육생 분들만 따로 별도의 추천만 받아서 하는 걸로만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교육생 분들 백쌤이 오늘 아까 좀 남겨주신 게 조금 있는데 교육생 분들 성과가 이번에 이제 성과를 좀 봤어요. 이번 하락장 때. 의외로 이번 하락장 때에 돈을 보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교육생 분들 중에서. 그놈의 마진으로. 마진으로 이제 조금 수익을 좀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캐릭 프로토콜 이제 쇼 치고 교육생 매매 일지를 오늘 조금 검토를 했었거든요. 검토를 해봤어요. 이번 하락장 때는 손실이었나? 교육생들이 아니면 교육생분들이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이 있나 하고 했는데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매매 일지를 보낸 거 보니까 하락장에 매매 일지를 보낼 리가 있나? 그러니까 하락장에 매매 일지가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만 하는데 라고 했는데 매매 일지가 들어와요. 저희 매매 일지 좀 봐주세요. 매매 일지 좀 검토해 주세요 하면서 매매 일지가 오더라고요. 죄다 숏입니다. 이게 변하지가 않죠. 요 위에 보시면 변하지가 않아요. 숏. 롱이 하나 있긴 하네요. 롱이 있긴 한데 실패. 봐봐요. 숏 성공. 캐릭터 프로콜 보라 숏 성공. 어거 숏
성공. 밀크 롱 실패. 그쵸, 하락장이 그쵸, 매수로 돈 벌기 힘들죠. 하락장이 매수로 돈 벌기 힘든데 솔라나 숏 성공. 그래가지고 하락장에도 그래도 이제 교육생들 분들 중에서 그 매매를 안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 안 하신 분들은 있어도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숏 포지션으로 이제 돈을 좀 벌었던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몇 있으세요.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저희 유료방이 아니에요. 그냥 교육생이 거의 졸업할 수준 정도 되는 이제 개인 매매 들어간 마지막 단계, 이게 교육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교육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개인 매매 들어가는 교육생들이에요. 개인 매매 들어가는 교육생들이 이제 매매 일지를 저희한테 보내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 동안 매매했던 거, 한 2주 동안 매매했던 거를 이렇게 매매 일지를 보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보내고 매매 일지 보내고 그 일지에 대한 상세 매매. 단순히 그냥 이것만 받지 않아요. 뭐 내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들어갔다, 뭐 저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받지 않고 이렇게 들어간 거에 대한 매매 일지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작성을 합니다. 전부 다. 롱 포지션을 들어갔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근거. 진입 근거는 4시간 짝퉁댕이에 대한 MACD를 가지고 롱 포지션 진입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는 얼마, 손절가는 얼마 해가지고 진입 전에 항상 하고요. 진입 후에 항상 남기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매매일지 쓰는 거를 교육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고 많이 이제 그 오랫동안 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교육생이 아니신 분들도 같은 경우는 꼭 교육생이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교육생이 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정말 제대로 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내가 왜 실패를 하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내가 왜 실패를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내가 왜 자꾸 돈을 못 버는지 벌은 돈을 왜 자꾸 다 날리는지 모르겠잖아요. 매매일지를 써보세요. 매매일지. 꼭 이런 예시가 있는 매매일지를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교육생한테 제공하는 이제 양식이긴 한데 꼭 이런 게 아니어도 내가 왜 매매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쓰고요. 내가 왜 매매에 들어갔는지 쓰고요. 이 매매의 끝이 익절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익절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항상 써보세요. 그냥 조그맣게 메모지에다가. 저는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메모지를 쓰지 않고 제 책상 앞에 조그만한 이제 가죽으로 된 이쁜 메모장을 하나 샀어요. 그 메모장에다가 씁니다. 내가 이번에 들어간 건 왜 들어갔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진입하고 난 다음에 올라라 기도합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그렇게 막 빌고 그러고 있지 말고 진입하고 나서 내가 왜 진입을 했는지 써놔요. 메모장에다가 한 줄로 이렇게 그냥 한 줄로 깔끔하게 그냥 쓰고 그리고 나서 익절이 나가고 며칠 있다가 뭐 익절이 나가면 왜 익절이 나갔는지 이렇게 한 번 더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이제 한 몇 개월 동안만 해도요. 내 문제점이 뭔지 본인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일지를 여러분들도 안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꼭 가볍게 한 줄 정도라도 이게 너무 상세하게가 아니어도 가볍게 한 줄 정도라도 어느 정도는 쓰는 이제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자 말자 여기 써놨구나. 여기 써야지. 본 방송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숙제했습니다. 숙제. 방금 제가 숙제를 했어요. 숙제가 뭐냐? 당연히 내 교육생 모집이지. 교육생 모집인데 이번 달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병 이제 안내하고 이제 교육생분들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방송에서 그냥 한 번 더 안내하면서 그냥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어저께 왜 반등을 쳤냐? 자, 어저께 반등을 친 이제 조건을 얘기하면 뭐 추세선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추세선, 하락 추세선, 수평 추세선, 두 변곡을 이어서 나온 추세선, 기준선이라고 그러죠. 두 변곡을 이어서 나온 선, 그 선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이 그 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왔죠. 자, 근데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제 패턴이 나왔다라고. 뭐예요? 역회된 쇼도죠.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시장에는 굉장히 이런 패턴들이 많아요. 많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플래그 패턴, 하락 후 나오는 플래그 패턴,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수렴이죠. 수렴 패턴. 어저께 추세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선을 그어서 그 선들의 조합으로 나온 것이 패턴이라고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먼저 긋다 보면 꼭 위에만 긋고 아래만 긋고 이게 아니고 그 추세선을 긋다 보면 그 추세선으로 인해서 패턴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어저께가 그런 패턴이 하나 나왔어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어깨, 머리, 어깨가 나오고 이런 이제 시장에서 어깨, 머리, 어깨가 나오는 식의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넥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게 되죠. 매도 관점으로 보게 되고 반등 후에 떨어진 것만큼 1대1 비율만큼 패턴의 머리와 어깨만큼 1대1 비율로 더 많이 떨어진다 라는 공식을 보통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글에 쳐보시면 됩니다. 그냥 구글에 패턴이라고 치면 잘 안 나오고요. 주식 패턴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주식 패턴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주식 패턴이라고 한번 구글에 쳐보면요, 수많은 패턴들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시장에는 단순히 뭐 이평을 보냐, 뭐 RSI를 보냐, 뭐 지표를 보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분석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한 추세를 볼 때 패턴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패턴을 한번 우리가 좀 보자 그러면 가장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헤드 앤 숄더라고 얘기했죠. 자,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보게 되고,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은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던 적이 사실 좀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오히려 이런 얘기가 있죠. 비트코인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 상승한다. 진짜로 너 그거 아세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 상승한다 라는 그런 정말 그런 이제 농담 같은 일이 있는데 그게 여기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헤드 앤 숄더가 나왔는데 하락이네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네, 상승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제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죠. 헤드 앤 숄더, 대표적으로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 헤드 앤 숄더면 두 변곡점이라 그랬죠. 두 변곡점을 이어서 나온 선이 있어요. 그죠? 이 두 변곡점을 이어서 나온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넥라인이라고 얘기해요. 넥라인. 두 변곡을 이어서 나온 선이 있는데 그걸 넥라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넥라인을 이탈을 하는 시점을 매도 시점을 잡아요. 매도 시점을 잡고요. 넥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헤드 앤 숄더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패턴이 그냥 단순히 패턴만 머릿속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헤드 앤 숄더 나왔어, 하락이야 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패턴이 나왔을 때 그 패턴에 대한 원칙적인 근거적인 값이 나와야 돼요. 넥라인이 이탈함. 자, 그리고 헤드 앤 숄더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있다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패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쌍고점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쌍고점. 이걸 M자 패턴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W 패턴이 나오면 돌파시 매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W 패턴이라고. 쌍고점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쌍고점에 대한 쌍고점이죠. 쌍고점. 어떠한 특정 고점을 두 번 연달아 도전을 하고요. 두 번에 대한 실패가 발생을 하면 하락을 한다 라는 패턴인데, 자, 그러면 실패하고 이 시점이 하락일까요? 자, 이 시점이 하락일까요? 쌍고점이네 하락일까요? 아니죠. 넥라인이 있어요. 오르고 떨어져서 지지받았던 가격이죠. 이 지지받았던 가격을 시장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가 진짜로 매도 관점이에요. 그래서 패턴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W 패턴이 나오고 시장이 쌍고점 패턴이죠. 쌍고점에 대한 M자 패턴, M자 탈모 머리. 옛날에 이렇게 많이 설명했어요. M자 탈모가 발생했다.
이제 머리카락들이 삐리리릭 하고 다 날아갈 것이다. 바람을 조심해라. 여기 깨지면 머리카락 다 빠진다. 이제 탈모가 이제 심하게 빠진다. M자 탈모 발생하고 저점 깨지잖아요. 저점이 깨지면 떨어진 거만큼의 1대1 비율만큼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 거만큼의 1대1 플러스 알파만큼 떨어지는 거죠. 1대1 플러스 알파만큼 더 떨어진다고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게 저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쌍고점이에요. 쌍고점.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떠한 상승을 막 하고 나서 예전에도 며칠 전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죠. 하락을 한번 보자. 하락 한번 보고 나서 판단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하락 한번 보고 나서 판단하자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보통 반등이 나오고요. 반등 후에 보통 다시 떨어져요. 비트코인은 한 번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거의 대다수가 외봉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외봉으로 떨어지죠. 알트코인들은 올랐다가 외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보통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거의 많은 이제 고점들을 보잖아요. 많은 고점들을 보면 대부분 쌍고점. 고점, 넥라인을 이탈. 점에 대한 넥라인을 이탈한 후에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게 약간 업계 정설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떨어지는 일은 없다. 자, 쌍고점이 나왔지만 여기까지는 쌍고점이 나왔지만 어디에요? 여기를 이탈해야죠. 여기를 이탈하는 패턴이 나와야지 매도 관점이 되는 거고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보통 쌍고 언저리 비슷한 게 나와야 돼요. 쌍고 언저리 비슷한.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단기 상승 후 하락했어도 단기 상승 후 이 좀 큰 하락이긴 한데 그냥 눈에 보이게 단기 하락 같은 거 보이는 거고 자 올라간 이후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보통 쌍고점을 그리죠. 보통 쌍고점을 그리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 쌍고점 정도는 항상 만들어줘요. 큰 빅상승에서도 보면 쌍고점 이후에 하락, 쌍고점 이후에 하락, 쌍고점 이후에 하락. 이때는 거의 그냥 교과서였어요. 교과서. 국룰이었죠. 국룰. 쌍고점 이후 하락, 쌍고점 이후 하락, 쌍고점 이후 하락. 넥라인 깨지고 넥라인 깨지고 넥라인 깨지고.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라는 것 중에 이제 하나 이제 가장 대표되는 이제 패턴 중에 이제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게 헤드앤숄더. 근데 헤드앤숄더는 비트코인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왔던 적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없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역헤드앤숄더가 많이 나와요. 역헤드앤숄더. 자,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역헤드앤숄더 두 변곡에 대한 이탈 후 이 지점이 상승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역헤드앤숄더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역헤드앤숄더지. 엄연히 따지면 어깨, 머리, 어깨. 그러니까 어깨가 뽕이 이제 커. 테니스를 치셨나? 테니스를 치셨나? 어깨가 굉장히 넓으신 이제 이게 테니스 한쪽만 이제 벌크업은 이제 한쪽만 하신 거지. 하시름 하시는 분이신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돌파되면 상승.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해도 맞아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해도 맞아요. 두 관점이 모두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관점이 사실 맞아요.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맞는데 이제 역헤드앤숄더라고 봐도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있고 어깨가 나왔고 머리가 나왔고 다시 어깨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죠. 이건 이제 컵앤숄더라고도 많이 봐요. 보통 이럴 때 볼 때는 컵앤숄더라고도 많이 봅니다. 컵앤숄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컵앤숄더 패턴을 얘기할까요? 또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컵앤숄더 패턴.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여기 이 컵앤숄더 패턴 돌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컵앤숄더 패턴 돌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도예요. 컵앤숄더
숄더 돌파, 컵앤숄더 돌파. 그러니까 큰 웅덩이를 팔고 옆에 핸들, 그러니까 손잡이죠, 손잡이. 컵앤숄더. 야 미안해, 내 등신인가봐.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컵앤숄더래. 컵앤숄더래. 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야 편집해주세요. 저기 편집장님 편집 좀 해주세요. 이거 커트. 다시 컵 앤 핸들, 컵 앤 핸들 패턴입니다. 컵 앤 핸들 패턴이라고 해가지고요. 역헤드앤숄더 외에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나 등신 같아 갑자기. 미안해. 정말 미안합니다. 컵 앤 핸들, 컵 앤 핸들이요. 컵 앤 핸들. 나도 컵 앤 숄더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방금 설명을 하는 거야. 컵 앤 숄더라고 얘기하면서 손잡인데 숄더. 그 머릿속으로 갑자기 컵에서 이 손잡이 모양이다. 컵앤 이제 핸들이 손잡이 모양이다 얘기해야 되는데 숄더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손잡이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자 어쨌든 그래서 미안해요. 컵 손잡이 패턴,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컵 손잡이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컵 모양의 어떠한 웅덩이를 파고 난 이후에 짧은 손잡이 모양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나면 그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관점으로 봐요. 패턴은 여러 가지가 나와도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되게 많이 틀려요. 여기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어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컵앤 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작은 웅덩이를 한번 파면서 손잡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드는 거예요. 손잡이를 만들고 거기가 돌파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짱고점도 비슷하고요. 헤드앤숄더도 비슷하고요. 컵앤 핸들도 이게 컵앤 핸들이겠죠. 컵앤 핸들이죠. 비슷하게 보통 이런 넥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잖아요. 이 넥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보통 매수나 매도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매수나 매도 시점. 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역헤드앤숄더다, 컵앤 핸들이다, 아니다, 땅바닥이다 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그런 패턴을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초짜들이나 보는 패턴이에요. 얘 약간 갑자기 예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해해줘. 어쩔 수 없어. 내가 오늘 민망해가지고 이제 예능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패턴은 패턴 중에서 가장 진짜 상승장 초입에 나오는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상승장 초입에 나오는 패턴 바로 그 유명한 드래곤 패턴이라고 해요. 드래곤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난 난리 났다 지금. 못하나? 드래곤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자, 드래곤 패턴이 뭐냐? 보통 머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락 후에 발바닥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등껍질이 나오고 이빨이 나오고, 그리고 꼬리 타고 올라간다 해서 이걸 드래곤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래곤 패턴. 근데 여러분들 되게 웃기죠? 뭔 갑자기 개소리야 뭐 이러면서 야, 뭔 얼어 죽을 드래곤 패턴이야. 이 새끼 진짜 예능으로 가려고 하네. 그럴 수 있지. 이거 무슨 패턴인지 아세요? 요거 무슨 패턴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기린 패턴입니다. 기린 패턴이에요. 기린 패턴. 다리, 머리. 기린 패턴이에요. 모가지가 엄청 큰. 이거 진짜 농담이고, 이건 진짜 농담이고, 이건 농담이고. 드래곤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맞아요. 왕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은근 잘 맞아요. 은근 잘 맞아요. 자, 여기서도 누구는 컵앤핸들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역헤드앤숄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드래곤 패턴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머리,
그쵸? 머리, 모가지, 앞발, 등껍질, 뒷발, 그리고 꼬리. 그래서 보통 이 등 있죠, 등을 돌파하는 구간, 머리를 돌파하는 구간을, 이 구간을 주로 매수건으로 잡아요. 주로 이제 매수건입니다. 이게 드래곤 패턴입니다. 사실 드래곤 패턴은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 그리고 앞발, 등껍질, 뒷발, 꼬리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하락장 있잖아요. 어떤 큰 하락장 이후에 본다 그러면 이 드래곤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머리, 모가지, 앞발, 등껍질, 뒷발. 이렇게 해야 되나? 모가지가 여기인가? 미안해. 이거 좀 어렵다. 야, 모가지가, 얘는 좀 모가지가 크네. 야, 이게 모가지가 좀 크다. 모가지가 좀 커요. 모가지가 조금 큽니다. 모가지가 좀 큰 드래곤이네. 그리고 모가지, 앞발, 그리고 등껍질, 뒷발, 그리고 꼬리.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드래곤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드래곤 패턴이 굉장히 이제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한 번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시장이 한 번 어느 정도, 자, 이게 좀 선명한 데 가서 봅시다. 어느 정도 시장이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브레이크를 걸고 최근엔 갑자기 데자뷰처럼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제가 하락장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죠? 브레이크가 걸리면 앞으로 나오는 반등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물량에 대한 해소를 합니다. 물량에 대한 해소를 해요. 해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테스트를 해요. 무슨 테스트? 얼마나 더 시장에 매도세가 나올 만한 어떤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통 테스트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 테스트에 저점이 깨지지 않거나 저점이 살짝만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물량에 대한 해소죠. 매도 물량에 대한 해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상승이라서 되게 큰 빅상승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앞쪽에 있는 머리와 등껍질 단계 있잖아요. 머리와 등껍질 단계는 하락에 대한 압력에 대한 물량 해소 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물량 해소 단계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 꼬리 부분 있잖아요. 그 꼬리 부분은 이제 모아가는 단계라고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패턴 이야기를 하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이제 세력 이야기가 나오면 좀 웃긴데, 보통 여러분들이 세력이 여기서 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이제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방법 있잖아요. 상승장 초입에 물량을 모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세력들은 하락 때 물량을 모으지 않습니다. 하락 때 물량을 모으지 않아요. 보통 하락할 때는 하락에 대한 완폭을 좀 잡아줘요. 그러니까 엄청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 떨어지는 것을 오히려 밀어봅니다. 오히려 이런 데서 더 밀어요. 더 밀어요. 이렇게 계속 밀어봅니다. 언제까지? 매도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계속 세력이 밀어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정도까지 밀어봐요. 그리고 나서 한번 놔줘봅니다. 이렇게 놔줘봅니다. 시장이 얼마나 매수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수 세력이 존재하는지, 시장에 대한 자금력이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됐는지. 보통 여기서 시장에 대한 자금력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는 뜻 있잖아요. 확보가 됐다라는 뜻은 주로 개미들이 보유가 아니고요. 코인 보유가 아니고요. 코인을 보유하고 있냐가 아니고 현금 보유로 많이 전환했냐. 말 그대로 그냥 이런 뜻이에요. 나쁘게 설명하면 그냥 좀 못되게 설명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코인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현금으로 전환했냐예요. 그렇죠. 그걸 봅니다. 그때까지 계속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서 내가 올라갈 때 너네들이 나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떨어질 때는 계속 밀어봅니다. 이런 단계예요. 계속 밀어봅니다. 이렇게 옆으로 밀어봐요. 더 떨어져라 하면서 밀어봐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보유보다 현금성으로 많이 전환됐을 때, 시장이 이제 투자자들이 현금성으로 많이 전환되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것을 받아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밀어내리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매도하는 거 있잖아요. 매도하는 거를 다 받아냅니다. 다 받아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력이 매집을 한다고 하잖아요. 세력이 매집을 하는 단계 있잖아요. 매집이라고 하는 단계는 실제로 이런 아래서 매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래서 매집하지 않아요. 실제로 전체 물량이 한 30% 정도만 이 아래서 매집한다고 본다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 100%, 나머지 70%는 어디서 채우냐? 보통 올라갈 때 이런 데서 채워요. 이런 데서 받아 올립니다. 아직 털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털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차에 실현하는. 보통 그래서 단기 세력의 단기 물량을 받아줘요. 단기 물량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세력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리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뒷부분 가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떨어지는 것을 다 받아내고 이제 밀어 올리는 단계로 좀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 드래곤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패턴이 나오면 오늘 사실 썸네일도 있다시피 썸네일도 사실 이 패턴이에요. 드래곤 패턴. 시장이 네크가 걸리고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시장을 좀 유지하다가 한 번 정도 더 빠졌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넘어갈 때 그때 각 고점들이죠. 각 고점들을 돌파하면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그때가 상승장의 초입이 시작돼요. 머리 구간이죠. 그리고 앞다리, 등껍질, 뒷다리. 머리 구간에 대한 고점이거나 아니면 등껍질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보통 이제 상승에 대한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을 가지고 현재는 어디쯤일까요? 현재는 좀 애매하죠. 이걸 4시간으로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4시간. 현재는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등껍질이라고 봅니다. 등껍질. 개인적이라면 머리, 앞다리, 등이 좀 넓어요. 등이 좀 넓습니다. 근데 앞다리, 등껍질, 뒷다리, 꼬리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꼬리는 상승이니까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드래곤 패턴에 대한 완성이 되려면 두 구간만 잘 보면 돼요. 머리에 대한 고점과 등껍질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적으로 얘기하면 등껍질에 대한 가격이죠. 등껍질에 대한 가격, 그쵸? 그리고 머리에 대한 가격이 되는 거죠. 머리에 대한 고점 가격. 요 구간과 요 구간을 돌파해 나가면 그러면 이번 이제 장이 시작됐던 하락장이잖아요. 이 하락장은 어느 정도는 1달러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뒷다리가 쇼다리인지 많이 쇼다리예요. 뒷다리가 쇼다리인지 뒷다리가 롱다리인지는 아직은 구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매수 시점은 등껍질과 머리통이죠. 머리통의 고점을 넘겨야지 이제 상승 기준이 되니까 상승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승 기준에 대한 매수 기준이 되는 거죠. 패턴에 대한 매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 기준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락 후 나오는 이제 뒷다리에 대한 확인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조금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을 조금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봤던 드래곤 패턴이죠. 그 드래곤 패턴에 대한 관점을 본다 그러면 현재 머리는 나왔고요. 앞다리는 나왔어요. 그렇죠? 머리 나오고 앞다리 나왔어요. 현재 등껍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등껍질까지 나와서 현재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거는 이게 숏다리가 끝인지 아니면 롱다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명이 안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숏다리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요 구간과 요 두 구간이죠. 아마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한 31,300 정도, 31,400 정도 되겠네요. 31,400이다 아니면 32,600 정도죠. 600 정도를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으세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만약에 대한 돌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머리와 앞다리 그리고 뒤 등껍질에 대한 아직까지 추세 진행형이라고도 조금은 볼 수 있어요. 어저께 이제 그 추세에 대한 상승 추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테스트 관점이잖아요. 리테스트 관점으로 조금 볼 수는 있어요. 하락 후 나오는 리테스트 관점은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위에서 약간 박스를 좀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짧은 차트로 본다 그러면 패턴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헤드 앤 숄더 관점이 되겠죠.
헤드 앤 숄더 관점이 되겠죠. 이걸 이제 하이킹하실 좀 바꿔놓고 본다 그러면 그렇죠. 어깨, 머리, 현재 어깨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상승으로 못 간다. 이게 만약에 상승으로 못 간다라는 관점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 넥라인이 깨지는 거죠. 못 간다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넥라인이 깨진 게 아니고 넥라인이 두 변곡점을 이어졌죠. 두 변곡점을 이어서 나온 요 트렌드선. 1시간 되게 짧은 1시간 차트로 만약에 요 라인이 아래로 깨진다.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 하락이에요. 그러면 상승에 대한 도전 실패가 되는 거죠. 상승에 대한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관점에서 넥라인 이탈에 대한 매도 관점이 되는 거죠. 이 매도 관점이 되는 거고요. 매수 관점은 현재는 아니에요. 매수 관점이 현재는 아니다. 왜냐? 드래곤 패턴에 대한 등껍질에 대한 돌파. 그쵸? 여기가 돌파돼야지 매수 관점이라 했죠. 매수 관점. 그리고 아니면 이걸 놓친다 그러면 난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머리 헤드에 대한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와야지. 돌파가 나와야지.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좀 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또 하나 또 배웠죠. 컵앤 숄더가 아닌 핸들. 컵앤 핸들이라고 하죠. 컵앤 만약에 내가 패턴으로 봤을 때 컵앤 핸들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 컵의 윈 따이죠. 두 컵의 위 고점에 대해서 지금 핸들을 돌리고 있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래도 내가 조금 공격적인 난 컵앤 핸들로 본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3800 정도 되는 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패턴에 대해서 1대1 플러스 1대1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했죠. 1대1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좀 공격적인 단기적인 트레이더다 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 핸드 컵의 이제 넥라인이죠. 그 라인을 현재 핸들로 다시 돌파해서 올린다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 공격적으로 먼저 미리 등껍질을 돌파하기 전에 등껍질을 돌파하거나 머리를 돌파하기 전에 단기적인 마진 트레이더들이나 단타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패턴 있잖아요. 패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사실 패턴은 굉장히 많습니다. 엔딩 다이고날 여러분들 아세요? 뭐 엔딩 다이고날이라는 패턴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뚫고 떨어지는 뭐 엔딩 다이고날 그리고 쐐기형 패턴 상승 쐐기 하락 쐐기형 패턴 그리고 시장에 대한 플래그 깃발형 패턴 플래그 깃발형 패턴은 사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플래그 깃발형 패턴은 원래 보통 상승장 나올 때 이제 플래그 깃발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상승 후 나오는 평행에 대한 깃발 후 상승 돌파죠. 비슷해요. 두 변곡점 위에서 두 변곡을 이어서 나온 선이죠. 두 변곡을 이어서 나온 선 기준선 아랫선 이 선을 기준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 시점이 보통 매수점이라고 보면 돼요. 주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돌파 시점을 좀 보면 돼요. 그 안에서는 그냥 패턴의 진행형이라고 좀 보면 되고 이제 방금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끝났는데 자, 깃발형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깃발 두 변곡을 잇고 두 변곡을 이어서 수평에 대한 상승 후 깃발 후 돌파 시점이 매수 시점 이렇게 깃발 패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깃발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보통 깃발이라고 해요. 상승 후 두 깃발 변곡을 추세선에서 배웠죠. 두 변곡을 잇고 아래 변곡을 이어서 상승 후 나오는 이 깃발의 돌파 시 매수 뚫리면 매도죠.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뚫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만 긋지 말고 아래도 같이 그어라. 아래만 긋지 말고 위에도 같이 그어라 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그런 교육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깃발 패턴은 원래부터 시장에서 상승 나올 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돌파 시 매수. 이건 좀 가장 대표적인 하락할 때도 불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트랩 이렇게 역깃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걸 트랩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트랩이 뭐냐면 하락 후 매수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수 함정들이 그러니까 매수를 하지만 그게 알고 보면 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이제 함정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함정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패턴들 여러 가지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제가 그냥 제 방송에서만 아까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딴고점, 그쵸? M자 패턴, M자 탈모 패턴, 그리고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도 있겠죠. 역헤드 앤 숄더. M자 패턴이 있으면 앞에 M자 패턴이 있으면 반대로
W 패턴도 있겠죠. W 패턴도 있겠죠. 거꾸로 모든 패턴은 똑같아요. 도점에서 보나 저점에서 보나 패턴이 그냥 뒤집어 놓고 본다라고 똑같아요. 역헤드 숄더가 있고, 그리고 컵앤 핸들, 컵앤 핸들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반대로 고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컵앤 핸들은 이제 바닥에서 보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보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거고요. 위에서도 컵 뒤집어 놓은 거죠. 뒤집어 놓은 패턴이라고 되는 거죠. 컵앤 핸들, 넥라인 돌파시 이제 매매 관점이 되는 거죠. 매도 관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올라갔으면 이제 매수 관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이런 패턴들을 공부를 해놓으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냥 대충 눈으로 여러 가지만 본다 그래도 이런 관점에서 핸들이 돌아가는 거죠. 핸들이 돌아가는 거죠. 컵의 양쪽 끝이죠. 양쪽 끝 두 부분을 이어서 컵앤 핸들, 큰 구덩이와 작은 구덩이. 원래 컵앤 핸들이 이렇게는 아니에요. 이건 컵앤 핸들로 치진 않고요. 원래 진짜 완벽한 컵앤 핸들은 크게 구덩이를 파고 짧게 손잡이를 만들면 원래 컵앤 핸들이라고 많이 표현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관점이죠. 누군가는 컵앤 핸들 이렇게 봤어. 어쨌든 맞아요. 컵의 끝다리 둘이 이어서 나온 구간에 대한 넥라인을 돌파, 아니면 여기와 여기를 이어서 넥라인에 대한 둘 다 매도 관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매도 관점, 1차 매도 관점이 되는 거고, 내가 이걸 놓친 거, 내가 지금 보는 시점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도 매도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 내가 매매에 대한 원칙이나 근거를 잡아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매에 대해서 이제 큰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 구글에 가셔가지고 패턴을 한번 이렇게 패턴을 보세요. 진짜 토할 정도로 패턴은 많아요. 사실 토할 정도로 패턴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근데 거의 이제 원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쌍고점, 헤드앤숄더, 그리고 컵앤핸들, 그렇죠. 그리고 플래그, 대부분 이제 플래그 형식. 보통 이 4개로 대부분 다 춤을 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거고, 조금 이제 비트코인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요거 다이아몬드 패턴이죠. 다이아몬드, 하락 후 나오는 다이아몬드 패턴인데, 사실 하락 후 나오는 다이아몬드 패턴은 최근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다이아몬드 패턴이 있어가지고, 자, 요런 게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요런 게 이제 또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요렇게 확장을 해 나가다가 좁아지면서 그 좁아진 라인을 돌파할 때 상승이 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걸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패턴은 되게 정신이 없어요.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람을 좀 정신없고 힘들고 좀 피말리게 좀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락 후 점점 나오다가 줄어들다가 이렇게 보통 가는 거예요. 이걸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단타지기 좋아요.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조금 장기적인 매매를 하는 거는 저도 추천을 좀 안 해요. 그냥 다이아몬드 패턴이 나오면 그냥 좀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접근해보기 괜찮은, 워낙에 저게 혼조세가 심하다 그래나? 등락하게 되니 혼조세가 심한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보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긴 한데, 요것도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이 되는 거죠. 요것도 다이아몬드 패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거죠.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서 굉장히 혼조가 심해요. 다이아몬드 패턴은 혼조가 심하고 보통 돌파되는 방향으로 그냥 올라간다라고 좀 보면 돼요. 다이아몬드 패턴도 중요하고, 쌍고점이고요. 이건 이제 쌍고점이죠. 쌍고점, 쌍바닥 패턴이요. 플래그죠. 올라갔다, 깃발 만드는 거죠. 어떤 깃발을 통으로 깃발을 만든 다음에 돌파된 방향으로 더 간다라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떠한 패턴으로 흘러가서 어떠한 관점으로 앞으로 진행되겠다, 이런 거를 예상해 볼 때 굉장히 좋은 이제 매매에 대한 매매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방송에선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는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주식 패턴이라고 검색을 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암기로 그냥 외워놔도 괜찮아요. 이걸 다 외워놓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진짜 모든 패턴 있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은 뭐 되게 신기한 패턴들 많아요. 엔딩 다이고널, 뭐
나도 지금 이름을 다 모를 정도로 되게 어려운고 재밌는 패턴들이 많거든요. 방금 이제 제가 재미삼아 소개시켜줬지만 신뢰도가 좀 있다고 하는 드래곤 패턴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한번 여러분들 것도 조합을 해가지고 한번 익혀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뭐예요? 하락이 나왔지만 하락 조정을 받았지만 뭐예요? 시장이 1시간 차트 단기적인 차트 안에서 뭐다? 역헤드 숄더를 그리고 나니까 그 넥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죠. 그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가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 1대1 머리와 넥라인만큼의 1대1 플러스 알파만큼 오른다. 이만큼을 알파만큼 올려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대1만큼 이만큼은 여기 돌파해서 매수해도 이만큼은 더 간다라는 관점에서 매수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좀 확고한 아주 빅 상승이나 큰 상승은 아니어도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조금 더 확률 좋은 매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턴은 그래서 꼭 외워두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는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망해. 헤드 앤 숄더 컵 앤 숄더 네, 오늘 좀 민망하고 챔피언 모습을 좀 보였지만 다행히 이제 지금 편집자가 없어요. 제가 편집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거는 계속 평생 남을 것 같고요. 남을 것 같지만 약 올리는 거는 적당히 조금만 약 올리고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지금 뭐 비트코인 가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보다 나는 내려간다 쪽이 조금 더 있어요. 좀 이제 내려간다 쪽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뚫리면 여기 뚫으면 그리고 여기 뚫으면 나는 가장 보수적으로는 여기 뚫으면 상승이라고 좀 봐요. 현재에서는 왜 상승으로 안 보냐? 아직까지는 왜 상승으로 보지 않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는 2평을 좀 본다고 했죠. 2평을 좀 보는데 1일 차트 2평에 대한 그 7과 22평이죠. 22평이 현재 이제 사실 장악형이었으면 오늘 간다라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을 거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쉽게 장악형으로는 마무리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힘이 없는 건 아니라서 사실 올렸다가 이렇게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2평에 대한 첫 도전 구간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2평에 대한 첫 도전 구간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눌리지 않겠나. 눌리고 난 다음을 좀 볼 생각이에요. 하락 후 나온 첫 2평 도전이거든요. 첫 2평 도전에서 사실 지금 한 여기 구간은 아니고 여기 구간으로 좀 보이는 거예요. 하락 후 나오는 쌍고점 후 하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하락장을 좀 오래 경험하면 하락 후 나오는 쌍고점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락 후 나오는 쌍고점 구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평에 대한 테스트 이후에 한 번 더 물리는 것도 볼 수 있듯이 2차 테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하락 후 나오는 2차 테스트이지 않을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락 후 나오는 2차 고점 테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고점 테스트여도 이게 아무리 고점 테스트여도 단기 고점, 장기 고점 이 두 구간을 만약에 돌파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진짜 상승이라고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상승이라고 제가 더 완벽하게 하락장은 끝났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32,600이라고 했죠. 32,700 정도 러프하게 좀 32,700 정도를 만약에 시장이 넘긴다 그러면 아마 하락장은 1단락이 되고 아마 2차, 3차 상승에 대한 것까지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32,700을 못 넘기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빠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래곤에 대한 뒷다리 확인 관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드래곤에 대한 뒷다리 확인 관점이라고 해도 앞으로 저번에도 그 얘기했죠. 나는 이제 하락에 대한 이야기는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걸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물론 저점이 깨질 수 있는 하락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엄청난 하락까지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 오히려 빠지고 난다 그러면 그런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고 나면 시장이 다시 상승작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냥
하락에 대한 아직까지 완폭이잖아요. 그 하락폭 그거를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맞춰가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너무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만큼 떨어졌으면 한 번은 또 오르기도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천천히 조금만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굉장히 좋은 매수 관점 나올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당장 오늘이냐 내일이냐라고에 대해서만 집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분석의 그대였고요. 교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